지난 주말 예전 직장 부하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요. 꼭 와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조사라고 연락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 직원이랑 가까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이었을 뿐이죠.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장이 어디냐니까? 편도 2시간 거리더군요. 그날따라 허리도 좀 안 좋았고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결국 갔습니다.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식사는 30분, 축의금 10만 원. 집에 돌아와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틀을 꼼짝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의리일까? 아니면 관습일까? 여러분, 이번 달에 경조사 몇 번 다녀오셨나요? 지난주 결혼식, 어제 장례식, 다음 주엔 또 돌잔치. 내 돈도 내 몸도 이제는 한계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다니던 그 자리들이 언제부턴가 의리의 자리가 아니라 부담의 자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웃으며 가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면서 이번 달 카드값은 괜찮을까? 걱정하는 우리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경조사는 줄이 돼 그들과의 관계는 지키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땐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갔어요. 거래처, 동료, 친구의 자녀. 그냥 당연히 가는 게 사람 사는 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급은 끊기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루 일정이 있으면 이틀은 쉬어야 하죠. 그런데도 경조사 소식은 줄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심지어 예전 직장 후배의 형제 결혼식 초대장까지 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안 가면 섭섭해할까? 그래도 나도 예전에 축의금 받았는데. 그렇게 또 구두를 신고 버스를 타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통장은 또 얇아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관계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관습과 체면이 만든 고정비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경조사는 예의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예의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은 축의금 봉투보다 따뜻한 한마디로 전해집니다. 멀리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영상통화, 축하 메시지, 짧은 음성 편지 또는 예식이 끝난 뒤에 그날 잘 마쳤어? 고생했지? 한 통의 전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간 것보다 기억에 남는 것. 그게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남들 다 간다니까. 이 말에 끌려다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경조사비 한도 1년에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만. 참석 횟수 한 달에 많아야 2번. 원칙 가까운 사람 중심, 진심이 우선. 이건 절약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 잡기입니다. 누군가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남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규칙이니까요. 이제 나의 지인을 세 부류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직접 가야 하는 사람. 가족, 평생 친구, 내 인생에 큰 빚진 사람. 이분들만큼은 가능하면 꼭 가세요. 돈이 아니라 함께 있어준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상황 봐서 결정할 사람. 직장 동료, 오래 못 본 지인, 멀리 사는 친척. 내 건강, 거리,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가끔은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마음만 전해도 되는 사람. 이름은 알지만 가까이 하지 않은 지인, 몇 번 본 적 있는 사이. 이런 분들은 문자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직접 가보진 못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축하드립니다. 소식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마음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한 문장이 봉투보다 오래 남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님 장례식이었는데 그날따라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직접 못 갈 것 같아. 대신 나중에 조용히 찾아뵙고 인사드릴게.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몸 상한데 무슨 소리야.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 마음 고맙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내 사정을 이해해 준다는 걸. 그런데 그냥 조용히 줄이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안 보여?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이럴 땐 미리 살짝 흘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요즘 허리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경조사는 조금씩 줄이려 해. 아니면 이제 연금 생활이라 가까운 사람 위주로만 해야겠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아, 그분은 원래 그렇게 하시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맞지. 라며 이해해 줍니다. 관계는 거리보다 이해의 폭으로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못 가면 예의 없는 거지.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진심 있게 못 가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드네요. 대신 마음만 전할게요. 예쁘게 잘 살아요. 혹은 형님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직접 못 가서 죄송합니다. 몸 좀 추스르시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바로 존중이 담긴 거절입니다. 거절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의 경조사에 부담을 느끼듯 우리의 경조사도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졌죠. 멀리서 축하만 해주세요. 마음만 전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나부터 그렇게 말하면 상대도 내 기준을 존중해 줍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관계의 선순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귀한 건 시간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남겨야 할 관계는 남기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관계만 품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대신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래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경조사를 줄인다고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건 존재의 흔적이지 참석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가는 횟수보다 남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를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행복한 마음이 머물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실 거죠?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